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2026년 최악의 금융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67만의 X 전 트위터의 인플루언서인 크립토비스트가 속보 콘텐츠를 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금융 위기가 내년에 월가를 강타할 것이다. 즉 이제 2026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99%를 매도했습니다. 라고 마이클 버리가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주식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가 대규모 포지션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마이클 버리는 이제 또다시 공매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13개 주식 중에 12개를 매도했고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공매도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회사를 공매도 쳤을까? 바로 엔비디아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런 소식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매도 포지션이 가장 포트폴리오에 큽니다. 포트폴리오의 49%, 즉 본인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그 중에 절반을 엔비디아 공매도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왜 엔비디아와 알리바바를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확 한 번에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년 전쯤 주가와 상당히 흡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년 정도 동안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매출이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성장률은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억에서 200억으로 성장했다라는 건 2배가 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200억에서 300억이 됐으면은 50%만 성장한 겁니다. 0.5배가 성장한 거죠. 1.5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했을 때 성장률 자체는 매출이나 이익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장이 완전하게 정체돼서 오히려 매출 실적이나 이익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는 매출과 이익 실적이 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성장률이 가파르지는 못하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여전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성장률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버리도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도 굉장히 강했고 요번에도 이제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알리바바도 반등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라? 추세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알리바바는 게다가 지금 주가가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알리바바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뭔가 온라인 쿠팡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옥션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평가 주식인데다가 월가의 어떤 전설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때 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알리바바라는 종목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이걸 공매도를 칠까? 이런 이제 우리한테는 아이러니를 주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주가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만 보면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80% 정도 꺾였다가 1년 동안 주가 정체하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고점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걸 계산해보면 60% 이상 아직도 반토막 이상이 주가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는 결국 알리바바의 매출이 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물건 사듯이 사람들은 다 알리바바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회사들을 공매도 치고 있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대공황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고 주가도 많이 무너졌고 부동산도 수경원,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정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3경원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가치가 부동산에서 증발을 했고 중국인들의 부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부터 시멘트 업체 전반적인 업체들이 전부 다 막 줄도선하고 지난 이제 2024년에만 수십 개의 은행이 중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행 붕괴까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미국이 대공황이 시작되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중국도 당연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2차로 무너지겠죠. 왜 그러냐? 중국도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어마어마하고 미국이 일감을 줘야지 중국도 많이 이제 공장 돌리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서로 대립하는 관계지만 동시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중국도 2차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거품인 미국, 그 다음에 거품이 좀 꺼졌지만 미국 무너지면 또다시 무너질 중국 두 군데에다가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을 중심으로 마이클 버리는 공매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시각화된 자료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풋옵션, 즉
엔비디아의 하락하는 포지션의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을 엔비디아의 공매도 치는데 이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알리바바, 핀도더, 징둥닷컴, 바이두까지 한번 계산해보면 알리바바 13%, 징둥닷컴 12%, 그 다음에 핀도더 12%, 그 다음에 징둥닷컴 8%, 그 다음에 바이두 5%, 트립닷컴 6%, 총 44%의 비중을 중국 기업들의 공매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빼고는 대부분 절반은 엔비디아 공매도, 절반 조금 안 되는 비중은 중국의 공매도, 이렇게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미국이랑 중국 기술주를 집중으로 공매도 베팅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3F 표를 자세히 까보면 실제로 거의 다 공매도 포지션이에요. 실제로 다 풋옵션입니다. 공매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그래서 무려 93%의 투자 비중이 다 하락 베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규모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뭐냐? 사실은 경제적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번에 신용평가사 측에서 강등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공식적으로 지금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빚이 너무나 많다. 미국이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다라는 이유로 이제 미국의 신뢰도가 좀 더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빚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빚이 많길래 이걸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좀 알려드리면, 미국이 GDP 대비해서 국채 이자 비용으로 내는 이 이자 비용이 GDP의 4.6% 수준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 2%가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가 평균적인 수준이고 많이 높아봐야 2%입니다. 근데 미국은 4.6%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9%라는 걸 감안하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채 이자 비용으로.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축통화의 이 권리를 이용해서 그간 너무 달러를 너무나 많이 찍어냈고 국채로 빚을 너무나 많이 찍어내서 그걸 정부 재원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두가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공부를 잘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사실은 경제 공부를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월가 사람들을 보니까. 게다가 지금 미국 경제도 부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브프라임 등급의 60일 이상 자동차 연체비를 보게 되면은 60일 이상 자동차 대출 이제 이 원리금 납부하는 걸 연체한 사람들이 비중이 이제 6%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닷컴 버블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쇼크 전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조금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할 때는 자동차 연체율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유례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자동차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죽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CNN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대만, 인도랑 파키스탄, 중동, 이 이스라엘, 이란 다 지금 다 자기들한테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이슈는 주식시장에는 절대 좋은 이슈는 아니겠죠. 왜냐? 불확실성과 악재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잘 가던 시장이 갑자기 꺾일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159기 관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 인상을 할 거다, 지금 유예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릴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리스크마저 작동을 하고 있고, 이 이슈 때문에 단숨에 미장에서만 1경원이 증발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이제 막 시총이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1경원이 진짜 순식간에 증발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불과 몇 달도 안 된 그 시점의 하락을 직접 맛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후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대공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트럼프도 이렇게 관세로 자꾸 떠들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를 하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마이클 버리 선택이 굉장히 좀 옳은 것 같고 현명해 보이지만, 사실 마이클 버리의 선택이 늘 옳았던 건 아니에요.
당장 최근만 보더라도 2023년 1월에는 sell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를 쳐라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트윗을 올리면서 X에 사람들을 공포를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시장은 올라갔거든요.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초기 때도 시장 붕괴가 더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도 올랐고 그리고 ETF 버블을 경고했는데 ETF가 생각보다 늦게 터졌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적중시켜서 2천억 재벌이 됐어요. 지금 2천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이 됐지만 이런 천재 투자자마저도 관점이 엇나갈 때가 생각보다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관점이 엇나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내 관점이 맞았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공통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벌이가 이제 예측이 엇나갈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이는 2천억 재벌입니다. 내 통장에 1억도 없는 사람들이 2천억 재벌을 비웃고 내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비웃는 게 바로 투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점쟁이나 무당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을 확실하게 관철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에 그게 틀리더라도 실수를 대비해서 계책을 만들고 또 실수가 아니라 진짜 관점에 맞았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2천억 재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시장은 올라가던 떨어지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만의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투자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남들이 잃을 때.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는, 특히 요번에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면서 전세계 시장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 바닥을 잡을 수 있었던 이 특급 지표를 하나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월말 특강으로 백전백승 브레스 투자법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저만 교육하고 있는 이 투자 지표가 있는데 요 투자법도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번에 공개해드려 볼까 하고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5월 29일 오후 9시, 저번에 이제 4월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려 볼까 하고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주식이나 지수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정말 특급 노하우, 이거는 진짜 특급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영상을 오래 안 올리고 바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입장하셔야지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577-0471 번호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하시면 되는데 까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월말 문자 보내시게 되면 저희가 까먹지 않은 시기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저희가 쓸데없는 영어 문자 이런 거 단언컨대 안 보내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